안녕하세요. 혹시 마음이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랑 나를 막 비교하면서 괜히 좀 위축될 때 있지 않으세요? 또 예상치 못한 일에 갑자기 막 화가 확 치밀어 오르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 때문에 잠 못 들고 꼭 내 마음인데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그 마음의 작동 방식 또 사용법 여기에 대해서 무려 2500년 전에 정말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던 고전이죠. 법구경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모은 짧은 시 모음인데요. 이게 뭐 동양 고전이긴 한데 그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가부터 시작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현대인들한테까지 꾸준히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다스리는 법, 그 오래된 지혜 속에서 좀 실용적인 힌트를 얻어가는 것, 이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법구경, 담마파다라고 하죠. 이게 정확히 어떤 책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담마파다는 진리의 말씀 또는 뭐 법의 길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45년간 정말 다양한 사람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건네셨던 그 지혜의 말씀들, 이걸 제자들이 기억하고 또 전하기 쉽게 423개의 간결하고 아름다운 시 형태로 엮은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불교 경전 중에서도 그야말로 정수만 딱 뽑아놓은 뭐랄까 삶의 지혜 농축액,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농축액이란 표현 좋네요.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의 경전, 이걸 넘어선다는 점이에요. 물론 불교의 핵심 사상에 담겨 있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이건 사실 우리 모두의 그냥 보편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법구경은 그 해답의 실마리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외부 조건이나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500년 전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꼭 요즘 나오는 뭐 현대 심리학 책이나 뇌과학서적 읽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마음 사용 설명서, 이런 별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라. 와, 진짜 딱 와닿는 표현인데요. 그 첫 번째 사용법 혹은 뭐 작동 원리라고 할까요? 이걸로 제시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얼핏 들으면 그냥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뭐 이런 익숙한 격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표면적인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식의 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좀 깊이가 있어요. 이 책 내용을 해설한 자료들을 보면 종종 우리 마음을 영상기 렌즈에 비유하고 세상은 스크린, 그리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들은 필름이다,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아, 영상기 렌즈, 스크린, 필름. 네, 아무리 좋은 풍경 필름을 넣어도 영상기 렌즈 자체가 만약에 왜곡되어 있거나 먼지가 껴 있다면 스크린에는 그냥 흐릿하고 엉망인상이 비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하. 즉, 사건 자체, 그 필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 그 렌즈가 실제 경험, 스크린을 결정한다, 이런 통찰인 겁니다.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정말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의 렌즈 상태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 아침에 막 출근하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어요. 네. 어떤 사람은 진짜 재수 없어, 하필 오늘 새 구두 신었는데 오늘 하루는 완전히 망쳤네,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불쾌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또 이어져서 회사 가서 동료한테 괜히 까칠하게 굴거나 일에도 집중 못하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반만에 똑같은 소나기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어이큐 갑자기 웬 비럼? 그래도 뭐 쫄딱 맞기 전에 건물 들어와서 다행이네. 덕분에 잠시 숨 돌릴 시간도 생기고 비 오는 창밖 풍경도 운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미리 우산 좀 챙겨 다녀야겠다, 교훈을 얻었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나기라는 사건 필름은 똑같지만 어떤 마음의 렌즈로 이걸 비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하루, 전혀 다른 경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게 뭐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정신승리랑은 좀 다른 이야기네요. 네, 다르죠. 일어난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되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이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자각, 그리고 그 선택이 내 행복과 불행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닫는 거. 이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큰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외부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상당 부분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렌즈를 잘 관리하고 닦는 것, 이것이 법구경이 제시하는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렌즈를 잘 관리하고 닦는다. 결국 이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랑 연결될 텐데요. 이게 바로 법구경이 강조하는 그 두 번째 핵심 원리랑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전쟁터에서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내 안에 뭔가를 이기는 게 더 위대하다니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자기 자신은 주로 우리의 그 오래된 습관들, 아니면 충동, 욕망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알람 울려도 딱 5분만 더 하고 누르고 싶은 그 게으름 있잖아요. 네네. 맨날 그렇죠. 또 건강에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도 밤늦게 막 자극적인 야식 찾는 그 식탐, 스트레스 받을 때 습관적으로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시간 흘려보내는 그런 회피 심리. 욱하는 마음에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 확 내뱉고 싶은 충동 같은 것들. 어쩌면 이게 100만 대군보다 더 상대하기 어려운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적군들일지도 모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무슨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이런 일상 속의 아주 사소한 순간들 있잖아요. 거기서 내 안에 어떤 충동이나 습관을 딱 알아차리고 거기에 그냥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의미의 승리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법구경은 바로 그런 작은 승리, 영어로는 마이크로 빅토리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내면의 힘을 기른다고 강조합니다. 아하. 현대사회는 자꾸만 외부적인 성공, 남들과의 비교 우위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법구경은 진정한 힘과 행복의 원천은 오히려 내면에 자기조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람 울렸을 때 벌떡 일어나서 입을 개는 작은 행동,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선택하는 그 의지, 무심코 유튜브 켜려다가 잠시 멈추고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는 그런 선택. 이런 사소해 보이는 자기 극복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는 그 삶의 파도에 그냥 휩쓸리는 대신에 스스로 방향키를 잡을 수 있는 힘, 즉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근력. 그 표현 진짜 적절하네요. 이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작은 승리들을 좀 더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기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군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들에서 제안하는 실천법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작은 승리 기록하기예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날 자기가 이겨낸 작은 유혹이나 습관,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한 긍정적인 행동 한두 가지 정도? 이걸 자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메모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야식 유혹 이겨냈다.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고 심호흡했다. 5분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했다. 처럼요. 네네. 이런 기록들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나는 내 삶을 조절할 수 있구나 하는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켜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면의 승리를 구체화하는 아주 좋은 연습이죠. 야, 좋은 팁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핵심 지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감정일 것 같은데 바로 미움과 원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미워하지 않음, 즉 사랑으로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인데요. 솔직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과제죠.
근데 이 구절의 핵심은 단순히 그냥 모든 걸 용서해라 거나 착하게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강요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미움에 미움으로 맞서는 거는 마치 불 끄려고 기름 붓는 거랑 똑같아서 결국 상황만 악화시키고 나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 이런 현실적인 통찰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서 미워하지 않음이라는 건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나 자신을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 미움이라는 감정에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군요. 네. 마치 내 마음속 가장 좋은 자리에 그 미운 사람을 계속 세입자처럼 들여놓고 월세, 즉 나의 감정 에너지를 지불하는 대신에 이제 그만 내보내기로 결심하는 것처럼요. 와, 정확한 비유신데요. 맞습니다. 원한을 품고 계속 곱씹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다시 상처를 입히는 셈이죠. 따라서 미워하지 않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를 딱 끊어내고 나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 이런 능동적인 자기보호 전략입니다.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주권을 되찾는 행위인 거죠. 이것이 바로 미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법구경은 이야기합니다. 와,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원리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내 마음의 렌즈, 즉 원리 1을 잘 닦아서 긍정적인 해석을 선택하고 내 안의 작은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이게 원리 2죠. 마음의 근력을 키우고 그렇게 얻은 힘으로 미움 같은 그런 파괴적인 감정, 원리 3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 맞아요. 결국 다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지혜들을 실제 생활에서 좀 더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작은 승리 기록하기, 이건 말고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실용적인 마음 근력 운동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원리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는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 아주 유용한 1분 멈춤 호흡입니다. 1분 멈춤 호흡. 네, 화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에 막 강하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때 하던 일을 잠시 딱 멈추고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딱 1분만 오롯이 자신의 숨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마치 그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요. 이 짧은 멈춤이 우리를 그 감정의 파도에 그냥 휩쓸리지 않게 하고 잠시 거리를 두고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렌즈를 순간적으로 닦아내는 효과, 즉 원리 1의 효과가 있고 또 충동적인 반응, 원리 2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와, 1분 멈춤 호흡. 정말 간단하면서도 되게 강력한 방법이네요. 이건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겠어요. 또 다른 방법은요? 세 번째로 제안되는 것은 나만의 긍정 주문 만들기입니다. 긍정 주문이요? 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압도당할 때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이겨낼 힘이 있어 와 같이 자신에게 힘을 주는 짧고 긍정적인 문구를 미리 좀 만들어 두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힘든 순간이나 부정적인 자기 비판이 막 스멀스멀 올라올 때 마치 잡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예쁜 꽃을 심듯이 이 긍정적인 주문을 의식적으로 여러 번 되뇌는 거죠.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 패턴, 즉 원리 1과 3을 깨트리고 또 스스로에게 용기와 회복력을 불어넣는 연습, 원리 2의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1분 멈춤 호흡, 작은 승리 기록, 그리고 나만의 주문 만들기. 정말 거창한 수행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네요. 꾸준히 하면 정말 마음의 근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하루 운동한다고 갑자기 막 근육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 근력도 이런 작고 꾸준한 연습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강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루려는 그 노력을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법구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변화를 만들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법구경의 지혜를 이렇게 함께 탐구하면서 결국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열쇠는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세상이다. 이 말이 정말 빈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절 중 하나인데요.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고민 자체가 여러분만의 새로운 마음 사용 설명서를 써내려가는 의미 있는 첫 표지가 될지도 모르니까요.